결혼한 지 3개월째입니다. 아직 신혼이라고 불릴 시기죠. 하지만 저는 결혼이 이렇게 숨막히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건요. 너는 결혼하고도 회사를 계속 다닐 거니? 그 질문이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불편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야 라며 넘기셨지만 그때부터 저는 아침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제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거실을 지나칠 때마다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며 제 눈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셨어요. 아이고, 나이 드니 허리가 아프다. 아침마다 청소하고 밥하고 요즘 며느리는 참 편하네. 그 말은 분명 저를 향한 것이었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셨기에 저는 그냥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웃으며 모른 척하며 회사를 나서야 했어요. 회사에 도착하면 잠시 숨통이 트였지만 머릿속에는 늘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쯤 시어머니는 또 어떤 생각을 하실까? 내가 없어서 불편하실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주말이면 더 심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7시. 시어머니는 일부러 부엌에서 큰 소리로 냄비를 던지듯 꺼내셨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청소기를 돌리셨어요. 그 소리에 잠이 깬 저는 얼른 일어나 거실로 나갔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됐다. 늦잠 자는 사람은 손대지 마. 한마디만 남기고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나는 며느리고 집안 식구인데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는 걸까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자꾸 내 일하는 걸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 원래 그래. 그냥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대답에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좀 지나면 그 말은 저에게 너무 잔인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혼할 땐 일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지. 그냥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일만 해도 하루가 모자랐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워킹맘도 많고 저도 제 일에 보람을 느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대답하셨죠. 그래, 너는 요즘 애니까. 그 말에는 수많은 판단과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만 다른 시간에 살고 있는 느낌, 나만 혼자 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가족 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먼저 떠졌습니다. 이젠 습관처럼 눈치를 보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살금살금 이불을 정리하고 최대한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부엌 쪽을 힐끔 보니 역시나 시어머니는 이미 거실에 나와 계셨습니다. 고요한 TV 화면 속에서 뉴스 자막이 흘러나오고 시어머니는 무표정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녕하세요, 어머니 라고 인사했지만 돌아오는 건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밥 냄새도 반찬 준비도 없었고 식탁 위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주방에서 빵 2조각을 꺼내어 남편과 함께 먹을 준비를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묵직한 목소리로 말하셨죠. 요즘은 며느리들이 아침상도 안 차리는구나. 그 말은 명백한 칼날이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푹 꺼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은 조금 일찍 출근이라.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천천히 자리를 떠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출근길 내내 저는 울컥한 감정을 눌러야 했습니다. 아침을 안 차렸다고 저렇게까지 말을 하셔야 했을까? 이건 그냥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걸까? 회사는 그런 고민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일에 집중하는 동안은 적어도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퇴근하고 다시 집에 돌아오면 그 작은 자신감조차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네가 회사에서 얼마나 바쁜진 모르겠지만 집안일은 또 누가 하니? 집이 이렇게 어지러운 걸 보면 며느리가 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처음엔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말들이 점점 더 뼈에 사무치게 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나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 회사 그만두라고는 안 하셨지만 매일매일 말로 압박하셔. 아침마다 눈치 보이고 저녁엔 또 서운한 말 하시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딱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엄마랑 한번 얘기해 볼게. 그 한 번은 결국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시어머니는 저녁 식사 중에 이런 말을 꺼내셨어요. 며느리가 밖에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돌보는 것도 아내의 몫이란다.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고 저는 젓가락을 든 채 숨을 들이쉬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일도 하고 가정도 지키고 모든 걸 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요? 시어머니와의 사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서운함이, 분노가, 그리고 자책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아예 본심을 드러내시게 되니까요.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었죠. 회사 업무도 연말 정산과 마감 업무로 가장 바쁜 시기였고 저는 매일 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야근을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출근해야 해요. 상사에게 그렇게 보고하고 퇴근하던 길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찌푸린 공기. 거실에서 혼자 앉아 계신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른 척 하셨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시어머니는 TV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조용히 흘러나온 한마디. 이번 명절 음식은 내가 혼자 해야겠구나. 그 말은 마치 가슴을 콕 찌르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 업무가 너무 많아서요. 금요일까지는 퇴근이 늦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 며느리는 회사가 먼저니까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하지. 그 말이 너무 서러워서 저는 입술을 꼭 다물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명절 당일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전을 부치고 국까지 끓여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도우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죠. 이제 와서 뭐 하려고? 이미 다 했으니까 그냥 앉아 있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은 차가웠고 속은 뜨거웠습니다. 점심 무렵 시누이와 다른 가족들이 도착했고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바쁜 여자야. 요리 같은 건 손도 안 대. 그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효도 대신 야근하나 봐. 출근하느라 바쁘다더니 그래도 화장은 잘했네. 모두도 농담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그 속에는 명확한 조롱이 담겨 있었죠. 남편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그저 음식만 조용히 먹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손은 시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나는 왜 이 집에 와서 이렇게 외로울까?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냥 시어머니와는 맞지 않는 걸까?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해봤습니다. 오늘 어머니 말씀 정말 상처였어. 그러자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냥 흘려들어. 우리 엄마 원래 그런 식으로 말해. 마음에 담지 마. 그 말을 듣고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너 회사 그만두는 건 어때?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 그땐 몰랐습니다. 회사 그만두는 건 어때? 시어머니의 말은 너무도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꺼내는 듯한 말투였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회사요. 그만두라고요? 내가 조심스럽게 되묻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래,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집안 살림에 전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그 말은 결혼 전 그렇게 강조했던 존중과 이해가 모두 거짓이었단 걸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제 일도 중요하고 경력도 쌓아야 하고요. 남편도 이해해준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네, 남편이 이해한다 해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밖에서 돈 좀 벌어온다고 며느리 역할까지 잊으면 안 되지. 그 순간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이 슬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간절히 그 눈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물을 마시고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도 틀린 건 아니야. 요즘 너 너무 바쁘긴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사람의 말이 날 외롭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나는 겨우겨우 눈물을 참으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을 때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단순한 커리어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존재, 나의 꿈, 나의 노력, 그 모든 걸 이 집에서는 이기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사를 향해 가는 길이 이토록 무거울 줄은 몰랐어요. 그날 회사에서도 실수를 연달아 했고 동료가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는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요즘 조금 힘들어서요. 나는 겨우 그렇게 말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또다시 저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핀잔을 주셨죠. 직장 핑계로 또 안 한 거니? 네가 일하는 게 그렇게 대단하니? 나는 결국 식탁 앞에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지칩니다. 하지만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모두 제가 혼자 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니? 이 집이 그렇게 싫으면 나가. 그 순간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나를 지켜줄까 기대했지만 그가 한 말은 내 기대를 무참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만 좀 싸워. 집에 오면 좀 조용히 지내자.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 꺼진 방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내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나도 나를 지켜야 해. 그날 이후 내 마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말도 삼켜야만 했던 날들이 내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살지 않겠다고. 적어도 내 마음만은 이제 숨기지 않겠다고. 퇴근길 나는 근처 카페에 앉아 작은 메모지에 내가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내 침묵.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까? 나는 왜 나를 이해해달라는 말조차 죄처럼 느껴야 할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식탁 위에는 찬밥 한 공기와 국 한 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밥을 드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빠, 우리 대화 좀 해요. 남편은 놀란 듯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말을 꺼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나 정말 많이 지쳤어. 회사에서도 힘들고 집에 와서도 마음 놓을 데가 없어. 남편은 말없이 내 눈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
그게 다 농담이 아니야. 나는 매번 진심으로 상처받고 있어. 근데 오빠는 항상 모른 척해. 내가 서운하다고 말하면 그냥 넘겨라고 하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가장 두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 그만두라는 말, 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그건 내가 살아있는 이유 중 하나야. 그 일을 포기하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잃게 될 것 같아. 그 말이 끝났을 때 남편은 조용히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나 봐. 그 말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말보다도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간 쌓였던 감정들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남편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식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내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엄마, 재수 씨한테 너무 말 심하게 하시는 거 알아요?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든데 매번 혼자 살림 다 떠맡게 하면 그게 사람이 살 일이야?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아내가 좀 더 가정에 신경 써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엄마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아내도 사람이고 자기 꿈이 있고 직장도 소중한 삶의 일부야.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은 분명 이전과 달랐습니다. 적어도 내가 더 이상 혼자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도 처음으로 이 집에서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작일 뿐이지만 그날 이후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조금은 조용해진 듯 보였습니다. 남편도 내 눈치를 살피며 도와주려 했고 시어머니 역시 직접적으로 뭐라 하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말하지 않음일 뿐 마음속에서 무언가 더 깊게 쌓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전보다 더 차가워졌고 식사 시간에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나는 퇴근 후 부엌 정리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들려온 낮은 목소리. 요즘은 며느리들이 참 편하게 사네. 일 핑계로 집안일도 대충 하고. 그 말은 분명히 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이 이어졌죠. 옛날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림도 완벽히 하고 어른들께 말 한마디 못하고 지냈는데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야. 괜한 오해하지 마. 그 말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나를 향한 공격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요즘 계속 저를 돌려서 비난하세요. 그냥 무시하자니 나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기분이야.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이잖아. 말은 세게 해도 진짜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닐 거야. 나는 침묵했습니다. 그 말 몇 번이고 들은 말이었지만 이제는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나는 주말을 맞아 대청소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며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청소도 안 하고 지내는 거니? 먼지가 쌓여 있더라.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하려고요. 평일엔 회사 다녀서 주말에 시간 내고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회사 다닌다고 다 면책되는 건 아니야. 이 집 며느리인 이상 기본은 해야지. 그 말은 내가 이 집의 식구가 아닌 의무를 수행하는 존재로만 여겨진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무거운 마음으로 청소를 하며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게 정말 결혼이 맞을까? 남편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폭발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방으로 들어와 정리해둔 옷장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옷 망가지는 거 몰라? 도대체 네 엄마는 뭐라고 가르쳤길래? 그 순간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방식도 존중해 주세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정말 숨이 막혀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눈을 치켜뜨며 말했죠. 이제는 말대답까지 하니? 요즘 며느리는 겁도 없구나. 그 말은 나를 나쁜 며느리로 만드는 마법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 어떤 끈이 끊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왜 이 집에 있어야 하지? 라는 생각만 맴돌았어요. 며칠 전부터 엄마에게서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요즘 얼굴 보기 힘들다. 밥은 잘 챙겨 먹니? 그 목소리에 나는 문득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 내 마음이 가장 편해지는 곳은 여전히 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하루 시간을 내어 친정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미리 말해두고 주말 오전 기차를 탔어요. 엄마는 문을 열자마자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근함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는 정성껏 아침상을 차려주었고 나는 소리내지 않고 밥을 먹으며 속으로 말했어요.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표정만으로 내 마음을 알아봐주는 그런 집, 그런 엄마. 오후에는 언니가 와서 함께 커피를 마셨고 그저 평범한 하루가 나에게는 너무도 따뜻하고 소중했습니다. 저녁 무렵 나는 친정 문 앞에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머물고 싶다는 마음을 꾹 누르며 택시에 올랐죠. 시댁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8시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표정은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오래 다녀왔느냐 묻는 것 같았고 나는 얼른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친정에서 식사하고 왔어요. 엄마가 오랜만에 보자고 하셔서요. 시어머니는 잠시 정적 끝에 말했습니다. 그래, 친정이 그리 좋지? 역시 친정은 친정이네. 그 말 속엔 비난과 견제가 섞여 있었고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도 무언가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남편은 늦게 방에 들어와 살짝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너 친정 자주 가는 거 좋게 안 보시나 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죠. 그럼 내가 내 엄마 보러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는 거야? 남편은 곤란한 얼굴을 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 모습조차 이제는 나에게 실망으로 다가왔어요. 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도 가족이 있어. 내가 결혼했다고 해서 친정을 끊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아직도 중간에서 눈치만 보는 그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아침 식사 중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친정은 될 수 있으면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가는 게 어때?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정할 문제 같아요. 친정에 다녀오는 건 제 개인의 선택이고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고 식탁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내 감정도 내 존재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 다짐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운 벽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생일은 늘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었습니다. 결혼 전엔 친정 식구들과 작은 케이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맞는 생일이었기에 사실 약간은 기대도 했습니다. 작은 축하 한마디, 따뜻한 밥상 하나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죠. 그날 아침 남편은 생일 축하해 라는 말을 건네며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속엔 백화점 상품권 한 장. 정성보다는 형식이 앞선 선물 같았지만 그래도 고마웠어요. 그리고 나는 시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계신 그 뒷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드렸죠. 어머니, 오늘 제 생일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미역국이라도 끓일까? 내가 시간 없어서 대신 네가 끓여. 그 말에 내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장난처럼 들리지만 그 안엔 무관심이 가득했어요.
그래도 꾹 참으며 혼자 미역국을 끓이고 점심 식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식사 중 이렇게 말하셨죠. 옛날엔 며느리가 시댁 어른 생일 챙기느라 바빴는데 요즘은 자기 생일이라고 오히려 대접을 받으려 하네. 그 말은 나에게 진짜 축하가 아니라 비아냥으로 들렸습니다. 순간 숟가락을 놓고 말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하지만 나는 그 말조차 삼켜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내게 봉투 하나를 주셨습니다. 안에는 중고 화장품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용한 흔적이 있었고 심지어 유통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더군요. 나는 봉투를 조용히 닫고 작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것도 아깝다. 생각 말고 써. 쓸만하더라. 그 순간 내 마음에 있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어떤 축하보다도 무시당한 기분이 강하게 남았고 나는 더는 이 집에 내 생일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생일은 그냥 나 혼자 챙길게. 어머니 앞에선 말도 안 할 거야.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런 걸 잘 못 챙기셔. 그걸로 너무 서운해하지 마. 그 말은 이해해달라는 의미였겠지만 나는 점점 지치고 있었습니다. 매번 이해만 하고 참기만 해야 하는 그런 삶에 말이죠. 그 밤 나는 방 안에서 촛불 하나 켜고 조용히 혼자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혼은 가족이 되는 일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점점 외로워지고 있을까? 생일날조차 축하받지 못하는 이 집에서 나는 무엇일까? 그 글을 쓰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 눈물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아침이 분주했습니다. 시댁 근처에서 친척 어르신 환갑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나는 전날부터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반찬을 만들고 아이 챙기고 남편과 시아버지 양복에 다림질까지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내가 잠시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시어머니가 눈치를 주며 말했습니다. 앉을 시간이 있어? 일은 다 끝났니? 그 말이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입술을 꾹 깨문 채 속으로 몇 번이고 삼켰습니다. 행사는 무사히 마쳤지만 돌아오는 길 나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눈치를 보더니 작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여.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하지만 사실 나는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집에서는 단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내 방 앞까지 와서 문을 벌컥 열며 말했습니다. 네가 요즘 너무 예민하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니? 내가 너를 데리고 살면서 얼마나 배려했는데 고마운 줄은 알아야지.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어머니, 저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고개 숙이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얼굴로 내 말을 듣고 있었고 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그 이름에 제 감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일도, 제 생각도, 제 고생도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 정적 속에서 내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오랜 대화를 했습니다. 나는 말했죠.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하루하루가 버거워.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내가 무너지고 있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아. 우리 엄마가 좀 심한 거 나도 느껴. 하지만 너도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 될까?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할 때야.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참는 동안 나는 사라졌어. 이제 그만 나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어. 남편은 그 말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의 공기가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재우러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며 가끔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뒤엉켜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참았고 이해했고 순응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얻은 건 고요한 불행뿐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이 옆에 누워 있었고 내 눈빛을 보자마자 바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그가 물었고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눈이 커졌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나 이제 여기서 더는 살 수 없어. 내가 사라지는 기분이야. 나라는 사람이 없어졌어. 당신의 아내도 어머니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침묵하는 존재였어.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나는 네가 괜찮은 줄만 알았어. 괜찮지 않았어. 한 번도 괜찮았던 적 없어. 그냥 말 안 한 거야. 말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순간 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엄마가 아니야. 아내이기 전에, 며느리이기 전에 그냥 나 자신으로 살고 싶었어. 그런데 이 집에서 나는 하루도 제대로 숨 쉴 수가 없었어. 내 감정은 늘 무시당했고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지. 남편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만약 그게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면 잡지 않을게. 나는 처음으로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평화가 피어나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짐을 쌌습니다. 몇 벌의 옷, 그리고 내가 직접 써내려간 작은 일기장. 시어머니는 말없이 나를 지켜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드렸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공기가 다르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조용히 내 입맛대로 삶을 맛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고 있었고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누구의 것이 아닌 온전히 나의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 이 선택이 나를 위한 가장 따뜻한 선물이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기를 조용히 기도해 봅니다.